가기 전에 오늘은 그냥 미리 얘기할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워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천천히 나갈 거예요. 문제들도, 밑에 있는 문제들도 좀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서 좀 오늘은 좀 얘랑 좀 친해지는 과정을 가지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거는요, 한 번 놓치면 끝장나고요. 얘를 알고 있으면 시간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얘는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알려주진 않아요. 지금 오늘 하는 것들 전체를 학교에서 알려주진 않을 겁니다. 근데 치사하게 학교에서 내요. 지들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육과정이 애매하게 얘가 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애매하게 직접적으로 출제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간접적으로 돌려서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 출제 영역에 있어서 너네가 그 문제를 읽으면서 왜 이게 이걸로 써야 돼? 이런 생각도 한 번에 들지도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얘네들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거고 개념과 문제가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약간 뭐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너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그거 할 때 느낌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마냥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고 오늘은 내가 문제 좀 많이 풀어드리고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다 알려드릴 건데 이 테크닉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최대한 넣고 가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른 날들보단 연습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여기를 정복하면 시간이 어쨌든 단축이 될 거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여기 파트가 약점이 되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여기를 기말고사로 보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 기말고사 파트에서 약점이 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얘가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등급이 되려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려면 시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적극적으로 다 공부하셔야 돼요. 7단원은 즉 여기 있는 요 2-3단원은 그게 메인 골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얘부터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세요. 니네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부터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냐면 잘 들어봐. 이런 거를 우리가 해본 적이 있어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지지지난 시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는 실근이 알파고 하나는 베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로 주어져 있는 이 2차 방정식 실근을 가지고 나는 여기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혹시? 그거 좀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실근이 주어진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2차 방정식을 쓸 수는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 자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린 여기 있는 알파랑 베타라는 이 실근은 사실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알파랑 베타라는 실근은 사실 얘네 2차 방정식을 2차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했을 때 나오는 계산 결과랑 동일했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출발했던 적이 있었죠. 기억나? 조금 기억나요?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기억나니 여기? 네.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우리가 는 0이라는 어떤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었고 그 는 0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알파, 베타라는 1차 항의 상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채워넣을 수 있었대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린 얘네들이 1차식의 곱으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1차식의 곱으로 만들어주게 되고 어차피 실제 실근은 여기 있는 X값들이 알파, 베타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네들을 곱해서 어차피 2차 방정식이라는 는 0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였다 보니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식이 0이 되게 하는 그 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했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근이 그렇게 알파 베타로 주어졌을 때는 그래서 여기 최고차를 앞에 붙이면서 1차식의 곱으로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었답니다 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면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listen. 그러면 이거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그럼 3차식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단 소리 아니면 있단 소리야? 있단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3차 방정식의 실근이 주어졌을 거고요. 그때 여기는 요 3차 방정식의 실근을 잡아.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실근을 내가 지금부터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만을 가지고 내가 3차 방정식을 세울 수는 있을 거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어차피 똑같이 는 0이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는 0으로 갔을 때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는 각각
1차식들을 0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친구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1차식 3개를 만들어 놓고 가는 건데, 그래서 1차식들 3개로 만들어 놓고 가게 되었을 때 나는 저기 뒤에 붙어 있는 상수, 그게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하나는 감마, 이런 식으로 얘네 셋의 곱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누구를 갖다 붙이는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최고차의 계수 A를 갖다 붙이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었어야 돼 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여기까지는요. 잠깐만. 쟤네는 핫바를 자, 보세요. 이제 시작합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했을 때 그럼 이쪽에서 얘네들을 잡아줘.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연결해봐. 이제 다 das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부터 연결해. 그러면은 여기 있었던 요 3차 방정식은 얘네 싹 전개할 수 있지. 그럼 전개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게 뭐 ax 제곱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빵.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얘를 전개해서 만든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은 사실상 같은 애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애들일까요? 똑같은 애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등식이다 라는 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저기 있는 저 공식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대로 가보자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었던 최종적인 결론이, 그래 나는 여기 있었던 A 괄호에 나는 x 알파, x 베타, 그 다음에 x 감마 얘네들을 계산해 준 거랑 저기 오른쪽에 있었던 얘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서로 같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여기 있었던 a만 이쪽으로 보내서 날려버리기만 하면 얘네들 전개하는 거는 문제 없을 거라는 소리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해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만들어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완성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기준이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양변에 A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x 알파, x 베타, x 감마 만들어준 거랑 A 나눠주면서 나오게 되는 x세제곱 더하기 우리는 여기 있었던 a분의 b에 x제곱 더하기 우리는 여기 있었던 a분의 c의 x,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붙었던 a분의 d, 얘네 네 가지를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서 이제부터 계수 비교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누구야?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얘 전개는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 전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전개를 좀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전개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방법도 어느 쪽에 초점을 두면서 외우면 되는지 거기까지 좀 얘기를 해주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려면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x 더하기 a랑 x 더하기 b 둘을 곱한 거를 전개하세요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x제곱 a 더하기 그치, a 더하기 b의 x.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수들끼리 곱해서 지금 여기 있었던 1차랑 상수의 개수를 잘 기억해. 여기 있는 1차랑 상수의 개수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1차랑 상수의 개수가 여기 전개하기 전에 있었던 상수들의 나는 첫 번째로 잡아줄 수 있었던 애가 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줄 수 있었던 게 여기 있는 상수의 곱, 얘네들로 우리가 가볍게 전개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은 얘네들을 실제로 어떻게 증명한 거냐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접으면서 얘네들을 전개를 해봤더니 이게 나왔고 이게 얘네들이 이러한 규칙을 가졌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연결했던 그 방법을 가지고 나는 저기 있었던 저 친구도 그럼 똑같이 한번 연결해 볼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었던 저 친구, 그래서 지금 요 친구는 빈 공간에다가 적어주는 걸 추천해 드려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건 내가 다 쓰은 다음에 적을 시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내가 이거를 일단은 좀 보고 이해한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 요 따옴표 부분 적으세요 할 때 적으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따옴표 적으세요 할 때 적으면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또 보여줄 건 이거야. 그래서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를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일단에서 얘기했던 것 같기는 한데 기억나요? 하진 기억나니? 내가 일단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네. 기억나? 아니요. 상준이 기억나요? 수아 기억나요? 내가 일단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원의 기억을 고이 접어서 다 날려버렸죠? 일단원의 기억은 고이 접어서 다 날려버렸지 지금. 그러면 안 돼요. 3월에 당장 해야 되는 건 일단원일 텐데. 자 여기나 보세요. 뭘 또 앞에를 그렇게 또 뒤적뒤적거리고 있어. 매일 1강 가야 있어 1강.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 할 때 얘네들을 먼저 전개를 해봐.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얘처럼 증명을 하면 되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x제곱 더하기 나는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 이렇게 잡아준 거에 나는 여기 x 더하기 c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전개할 수 있대 없대? 있겠지. 이렇게 다 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싹 다 전개해서 나오게 되는 게 계산 결과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은요. 그래서 얘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항이 기니까 밑에다가 적을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상수 이꼴로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x 제곱을 연결해 줬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요렇게 두 개 골라가지고 만들어지면 x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수들이 a, b, c가 한 번씩밖에 못 골라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a, b, c 그래서 얘네들이 상수의 합이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 그냥 진짜 이렇게 하나씩 줘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줘가지고 증명해도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나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까먹었을 때는 이렇게라도 쓰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진다 싶으면 왜냐면 이게 경우의 수 느낌으로 내가 전개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려우면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일일이 줘봐서 전개해봐도 됩니다. 식정리해봐도 돼 그렇게 해서. 괜찮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그럼 나는 이제 여기는 1차 그럼 x 하나 상수 두 개 이런 식으로 골라서 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해지게 되면 여기 있는 x 자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얘는 상수 두 개씩만 곱해지게 돼요. 그래서 상수 두 개씩만 곱해진 거에 대한 합 그러면서 뒤에 뭐가 붙게 되냐면 x가 붙게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상수는 아무것도 안 붙어야 되지. 그러니까 x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상태는 a, b, c 곱한 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a, b, c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면은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앞에 내가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도 많이 얘기할 거니까 이건 좀 외워주는 게 좋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을 외우실 때는 여기는 2차가 그래서 2차가 상수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차랑 최대한 가깝게 붙어 있는 곳은 무조건 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상수들을 더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얘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상수항이지. 그럼 상수항은 무조건 그냥 상수에 뭐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때 여기는 상수항에 곱들이 그냥 오는 게 맨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을 조금 골 때리게 할 거는 여기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운데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가운데가 조금 달라졌는데 그때 여기 있는 가운데는 그냥 상수 두 개씩만 곱했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상수 두 개의 곱들끼리 다 뭐 한 거냐면 더한 거잖아. 잘 보면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A, B, B, C, C라는 거는 각각 곱했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상수 두 개씩만 골라서 곱해준 다음에 더한 것.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냐면 그냥 이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마지막 건 그래서 상수 두 개의 곱. 그냥 두 개씩 일부러 골라준 거에 대한 곱입니다. 그때 그 곱에 뭐를 구해준 거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냐면 합을 구해준 거랑 같대. 이렇게 생각해 주게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마지막 요거는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건 지금 빨리 정리하시고 이거 정리한 다음에 쟤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야, 이것만 하면 돼. 여긴 다 안 적어도 돼. 요거. 이거 한 줄. 요것만 정리하면 돼요. 한 줄짜리. 알겠지? 저 한 줄짜리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다 정리했으면 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라스트 마지막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이게 이제 이 공식이 증명하는 결론이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 증명하는 결론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저기 정리 저 한 줄이야 한 줄. 이거 어떻게 보면 한 줄짜리잖아요. 딱 너네한테는. 그쵸? 옆으로 쭉 가면 되니까 이거 한 줄이거든. 한 줄짜리만 정리하시면 돼요. 저거는 많이 쓸 겁니다. 의외로 많이. 알겠죠? 쟤는 의외로 많이 써요. 이걸 왜 다 증명하고 있어? 이것만 쓰라니까, 이것만. 너 이거 이따가 이거 풀이 어디다 쓰려고? 자, 여기 잘 봐,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친구도 그러면 똑같을 거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도 이 식에 맞춰서 그대로 때려 넣으면 된다는 소리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다만 여기는 A, B, C가 다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만 염두하면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안 사라지는 경우에 한해서는 마이너스를 살리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경우에 한해서는 마이너스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때려 넣은 거예요. 쟤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 그대로 때려 넣으니까 그래서 얘가 x세제곱 그래서 얘네 상수의 합이 와요. 그래서 나는 알파, 베타, 감마가 오는데 상수 앞에다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애들의 합이라서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게 되는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하면은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죽었지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냥 두 개씩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면 되겠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 셋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두 개 곱하면서 플러스가 되는데 다시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하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됐어. 이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마지막으로 주게 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전개하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외웠다면 저건 금방 나오게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각각 A, B, C, A, B, B, C, C, A, A, B, C 이 자리에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친구와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얘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나는 a분의 b x제곱 더하기 a분의 c x 더하기 a분의 d가 그래서 같대. 그래서 얘네들이 항등식이래.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한 게 저 세 개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있었던 저 세 개는 사실은 요 증명 과정을 토대로 답을 도출한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첫 단원부터 이거 빡세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첫 단원부터 이게 괜히 빡센 게 아니야. 교육과정에서 얘가 괜히 사라진 게 아니야. 사라진 거예요. 근데 알아야지만 시간을 줄이면서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는 드려요. 원래는 안 알려줘도 돼요. 학교에서는 한 번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됐냐? 여기까지는요. 학교에서는 여기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학교에서 이걸 얘기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내요. 치사하거든. 학교가 되게 치사해요. 얘기 안 하고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학교 설명처럼 길게 잡아서 설명을 해줬으니까 한 번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세요? 승환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좀 어려워요. 어렵지? 응. 그래서 여기 다시 내가 설명해준 걸 잘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시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교재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교재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 1, 2, 3, A, B, C 셋 다 괄호 치시고 얘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외워야 되는 결론입니다. 왜? 각 자리에 해당하는 개수 비교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가 어떻게 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라는 실근들의 합을 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세 실근의 합을 2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답을 도출한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얘 두 개의 근들을 곱해서 더해준 거. 두 근의 곱의 합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근의 곱이 합이라고 얘기해주는 거를 1차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도출을 한 것이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마지막에 있는 게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이죠. 그때 여기 있는 세 근의 곱을 상수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출한 게 여기 계산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여기 있는 1번에 있는 얘네들을 다 외워주시기는 해야 되고요. 옆에다가 외우기 쉽게 적어는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외우기 쉽게 좀 적어드리면 A부터 적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입니다. 세 근들의 뭐를 구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첫 번째 내용이냐면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한 여기 있는 세 근의 뭐를 구해주면 되냐면 합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세 근의 합을 구한 게 마이너스 뭐분의 뭐냐면 A분의 B 즉 3차분의 2차를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제일 가까운 순으로 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근의 합이 그래서 마이너스 나는 그래서 정리하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차분의 2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 비교하면서 우리가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는 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는 거는 두 근의 곱의 합이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로 있는 얘가 두 근의 곱의 합입니다. 같이 적으면서 와. 그때 여기 있는 두 근의 곱의 합은 그래서 몇 차분의 몇 차냐면 그냥 A분의 C예요. 얘네들 그대로 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그대로 비교해서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두 근의 곱의 합은 그래서 3차항의 개수 A분의 그때 여기는 1차항의 개수 C
그래서 얘가 그래서 3차분의 1차 이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B는 두근의 곱의 합은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도출해 줄 수 있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마지막 여기 있는 얘가 바로 세근의 곱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요 세근의 곱을 구해주게 되면 그때 여기 있는 세근의 곱은 다시 상수항들을 비교해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상수항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그래서 뭐분의 뭐가 되냐면 3차분의 상수가 돼요. 요렇게 개수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똑같이 2차 방정식처럼 증명해서 우리가 답을 도출했습니다. 요렇게까지만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들 정리하시면은 이제부터 여기 밑에는 가볍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증명하는 게 어렵고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이해되고 여기를 외웠어? 그럼 그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쉬워지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때부터는 할만해. 알겠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할만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내가 혼자 이렇게 많이 떠드는 게 처음이죠. 이렇게 많이 떠들 수밖에 없는 파트예요. 지금 여기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여러분들 처음 하면서 하는 거라서 내가 많이 떠들 수밖에 없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그게 구했잖아. 여기 오늘 빡세다고. 알겠지? 대신 빡센 만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복습해서 니네 거 만드세요. 이게 시험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첫 번째, EX부터 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세근들 좋습니다. 걔네들을 뭐 해준 게 첫 번째입니까? 1번은 세근의 뭐를 구하래요? 그치, 이거 합이지. 자, 그럼 다시 얘기해봐.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기 때문에 그치 3차분의 2차 그러니까 3차항의 개수였던 1분의 2차항의 개수였던 마이너스 3 그대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만나면 돼. 끝. 이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만나서 얘 답은 3이래.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1번 끝났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지 두근의 곱의 뭐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게 두근의 곱의 합이지. 그럼 두근의 곱의 합은 여기 두 번째 거지. 그러니까 몇 차분의 몇 차 갖다 쓰면서 그치 3차분의 1차 갖다 쓰면서 3차항의 개수 1분의 1차항의 개수 2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세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기 때문에 3차분의 상수인데 앞에 5가 붙어야 돼요. 그치 마이너스 붙어있는 마이너스 3차분의 상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분의 5가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것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걸 왜 배우냐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이렇게 때려놓고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구하라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제 교과서에서 의도하는 거는 일일이 근을 찾아가지고 그걸 찾으라는 건데 우리가 시간만 넉넉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서는 이거라도 써서 답을 맞추라는 의도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나?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자, 다 증명됐으면 이제 여기 대표형 1번을 통해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여기 대표형 1번 앞에 보세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한 게 여기서는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근과 계수의 관계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앞에 보세요. 이제부터 쭉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가게 되면은 자 팁 하나만 드리자면 이렇게 우리가 무슨 시계값 찾으라 그러고 있지? 그럼 시계값 구하라고 했을 땐 반드시 식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아니면 정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정리하세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한 줄만 적어놓고 갈래? 여기 1번 옆에다가 팁. 시계값 구하는 문제들. 아마 중간고사에는 무조건 시계값 구하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1단원 자체가 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계값은 구할 수밖에 없어.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계값 구하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는 시계값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반드시 뭐 해주는 게 시작이냐면 식부터 정리 좀 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시계값 구하기를 구하는 문제는 바로 식정리를 최우선으로 해라. 그래서 식정리를 최우선으로 해라.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펜다 내려놓고 날 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딱 정리하시고 이제부터 날 보세요.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시계값은 무조건 식정리 먼저야. 알겠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1번에서부터 다시 빡 갑시다. 그러면 저땅으로 생겨먹은 세 개입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 얘네들을 우리가 싹 다 전개해 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전개할 때 우리가 왠지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그거 대신에 x에 대신 나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줘도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더하기 감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볼 수가 있어. 그럼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거예요. x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감마인데 여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연결하면 얘 전개하는 건 우리가 아까 배웠거든. 그치? 그래서 얘 전개하는 거는 아까 여기 있었던 x 세제곱,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x 제곱,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x, 그 다음에 상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때려 넣었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는 여기에 있었던 얘 첫 번째는 그래서 상수들을 그냥 싹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가 상수 곱을 구해준 다음에 상수 곱의 합을 구한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는 상수들의 곱을 구한 것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아까 잡아줬던 그 친구에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x가 여기 있었던 x가 여기 있었던 x가 여기 있었던 x가 다 마이너스 1로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줘도 된대. 이런 얘기야 지금 여기 문제는. 왜? 더하기는 어차피 자리 바꿔도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해보다 보면은 보여요. 그럼 이 연습을 하다 보면서 보이게 되는 그런 습관들이 생긴다면, 이런 스킬들이 생긴다면 그땐 써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x들이 다, 여기 있었던 x들이 다, 여기 있었던 x들이 다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쪽에만 마이너스를 주고 마이너스가 죽은 쪽은 그냥 마이너스를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냐? 이해됐느냐? 그럼 끝나요. 왜? 얘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얼마니까?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은 그래서 마이너스가 살아있어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만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그럼 이제 끝났는데? 다 끝났는데? 다 끝났어. 진짜로. 야, 이게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세 근을 잡아줬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바로 세 근의 뭐예요? 이거 합. 이게 두 근의 곱의 뭐예요? 이거 두 근의 곱의 합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두 근의 곱의 합이고, 마지막 게 뭐냐? 세 근의 곱이죠. 근데 이 세 개는 우리가 방금 공식으로 외웠어? 못 외웠어? 다 외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공식으로 외웠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진짜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건영 얘기해봐. 세 근의 합.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3차분의 2차. 그치. 마이너스 3차 1분의 2차 2네요. 이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승아야, 두 근의 곱의 합은 몇 차분의 몇 차? 3차분의 1차. 그러니까 3차항의 예수 1, 1차항의 예수 마이너스 1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기준이 세 근의 곱 몇 차분의 몇 차? 3차분의. 뭐가 아쉬워? 뭐가 없어? 소정이 뭐가 없어요? 그래, 마이너스까지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마플마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외우는 팁도 마플마로 외우면 돼요. 제일 가까울수록 마야. 계속 이제 마플마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외우면 편하지? 됐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가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3차분의 상수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뚝뚝뚝 계산했더니,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만나서 또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이거 계산해준 게 답이야. 됐죠? 정답해서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정답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같이 정리 좀 해놓고 갑시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1번은 같이 정리 좀 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정리하고 5분만 쉬었다 갑시다.
자, 교재 162쪽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오늘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하나하나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지? 시간 아예 그냥 천천히 잡고 천천히 하고 있거든? 잘 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야, 내가 오늘 여기 17강을 한 번에 끝낼 생각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못 끝난다는 걸 알거든요. 그 누구도 이 17강을 하루 만에 다 끝낸 학생들은 내가 몇 년을 하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몇 년을 하면서 여기를 하루에 끝낸 바는 없었어요. 진짜. 있긴 있었다. 근데 걔네들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해봤거든? 다음날 됐더니 다 까먹고 와가지고 어차피 해주나 마나였어요. 아니 걔네는 좀 심했어. 아니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루 수업이 통으로 딜리트가 된 느낌이었어. 나는 뭘 위해서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가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 여기를 하루 안에 끝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끝나지도 않고 풀이도 굉장히 길어요. 너네 지금 1번 해봐서 알겠지만 풀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치? 그냥 풀이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한 문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오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2번은 짧아요. 그나마 2번은 빨리 한번 볼게요. 자, 질문. 이거 1단원이야. 이거 1단원이야. 자가 진단 좀 해봐. 알겠죠? 내가 1단원을 잘 기억하고 있다. 잘 기억 못하고 있다. 자가 진단 좀 해봐. 1단원입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곱셈공식의 변형식으로 얘 만들 수 있지. 얘 어떻게 만들 수 있어? 뭐가요? 야, 얘 만들어봐. 야, 이거 변형식으로 만들어봐. 빨리. Right now. 만들어봐. 뭐야? 야, 만들어봐. 뭐야? 선생님 설날 용돈 얼마 받으셨어요? 뜯겼다. 왜? 아 진짜 얼마나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채연이 빨리 책 펴. 궁금해요. 너 빨리 책 펴, 채연이는. 선생님은 용돈 안 받으세요? 30인데 용돈을 주겠니? 자, 이거나 보세요. 썰이에요? 늙었다. 용돈 받은 게 10만원, 20만원 받았어요. 이모한테 10만원, 엄마한테 10만원. 뜯긴 돈은 100 얼마를 뜯겼어요. 아니 선생님 드려야 돼. 엄마한테도 줬어요. 엄마한테도 줬어요. 엄마한테 준 용돈을 빼고 내 친동생 줬고 사촌동생 줬고 근데 또 이번에 사촌동생 20살 돼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줬단 말이지 일부러. 조카는 안 만났어요. 다행히. 만났으면은 끝장났을 뻔했는데 다행히 안 만났습니다. 우리가 조카로 들어가서 돈도 좋아. 전혀 안 좋아요. 자, 여기 보세요. 전혀 좋지 않아요. 전혀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개가 뭐냐고. 야, 이거 변형식으로 만들면 뭐냐고 그래서. B, C. 오, 맞아요. 야, 계속 얘기해봐, 성진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뭐야? A, B, 어. C, 이거 몇 배 빼주면 돼? 3배. 쌩! 2배. 이거 적어놔. 이거 쓰면 돼요. 여기 있는 2번은 정확하게 적어 쓰는 거야. 이게 그냥 알파, 베타, 감마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여기 있는 A, B, C가. 까먹었으면 이거 좀 적어놔. 이게 아마 니네 1단원 자가진단 됐을 거예요. 이게 1단원에서 배워요. 되게 중요한 곱셈공식의 변형식이라고.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건데 까먹었으면 걱정하지 마.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해야 됨.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까지 딱 정리하시고 잘 봐. 본 다음 내가 이따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잘 봐봐. 야, 그럼 그대로 가자. A 대신에 알파고 B 대신에 베타고 C 대신에 감마야.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해준 것들이야. 그렇게 해서 더해준 게 여기 오른쪽에도 A 대신엔 알파, B 대신엔 베타, C 대신에 감마 이런 식으로 그대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대. 이거야. 문자 대신 그대로 바꾸는 거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생각을 가지면서 보게 되면 얘네들도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거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 나는 여기 있는 알파, 베타, 여기 있는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 얘네들을 더해준 것이 되겠군요. 여기까지 일단 생각하면서 그 다음을 가자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딱 보이지? 왜? 이게 알파 베타 감마는 저기 있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라고 주어졌던 친구들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얘가 세 근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 세 근들을 다 뭐 해준 게 이거야? 그치, 이게 바로 세근의 합이야. 그럼 다시 얘기해봐.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라고? 3차분의 2차라고. 그러니까 3차항의 계수 1분의 2차항의 계수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얘는 두근의 뭐의 합이기 때문에 이게 그치, 그러면은 두근의 곱의 합이니까 상준이. 그럼 얘가 바로 몇 차분의 몇 차라고? 뭐라고? 야, 몇 차분의 몇 차라고 두근의 곱의 합이? 이거 외우셔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는 외워야 도움 많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3차항의 계수 1분의 그 다음에 1차 마이너스 1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곱해주란 소리야. 야, 마이너스 2 세제곱하면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8. 야, 곱하면 얼마 이거? 뭘 마이너스 2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해야 되는데 플러스 2죠. 계산하면 돼요. 정답 마이너스 얼마? 그래서 마이너스 6이야. 그럼 근각계세 관계를 쓰는 이유는 이제 확실히 알겠죠? 왜? 근이 주어지지 않은 거야. 알파, 베타, 감마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찾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찾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걔네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에 시계값에 대입해보자. 이게 원칙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응? 마이너스는 1분의 1이. 오! 오! 이거 두근의 곱배합이 실수하진 않았는데 얘가 3차분의 1차잖아요. 근데 여기는 1차가 마이너스 1이잖아. 조용히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차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3차 항계수 1분의 1차 항계수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문제 하나 더 볼 거니까 거기에 하나 더 갈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이제 답이 틀린데요. 저기 틀린 거 아니에요? 이제 곱하는 대로 답이에요. 실수한 거 맞잖아요. 이건 내가 실수했네? 행복했나 봐요. 행복했는지 아니면은 딴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내가 약간 돈 뜯긴 걸 슬펐는지. 문제.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래서 4 더하기 2에서 플러스 6입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끝. 정리하세요.
볼게요. 여기는 내가 좀 풀어줄게요. 지금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여기는 단순해요. 외우면 단순해요. 그러니까 근과 계세 관계를 외우면 단순한데 163이야. 163 문제 풀어줄 거예요. 내가 여기 원래 내가 문제 잘 안 풀어주는데 여기는 요 문제 딸려 있는 것들은 잘 안 풀어주는데 얘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만한 테크닉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일부러 좀 끌고 온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알아서 봐. 이게 작년 기준이라 그런 것 같아요. 163쪽이에요. 됐죠? 작년에는 내용이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네 페이지에는 제대로 돼 있을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내 거 PPT만 이상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보셨을 때 잘 봐. 하나만 볼게요. 문제도 다 똑같은데 여기 질문 하나만 물어볼게요. 야, 봐봐. 지금 잘 봐봐. 잘 봐봐. 아니요.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거를. 내가 분명히 1번에 풀면서 분명히 그 얘기했었지. 이렇게 시계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얘 분명히 전개해야 된다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근데 얘 전개하려고 봤더니 문자가 몇 개니? 이거 문자가 몇 개고? 이거 3개죠. 이 문자 3개가 하나씩 있어요? 아니면 한 2개에 골고루 섞여 있어요?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도 안 해요. 아주 그냥 성격이 더러워요. 왜 이거 전개하려고 그러면 문자를 이 2개만 잡아봐. 그럼 이 2개만 하고 싶어도 문자 몇 개 가지고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을 문자가 몇 개고 이렇게 딱 2개만 봐도 문자가 몇 개고 3개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각 항에 모든 문자가 껴요? 아니면 끼지 않아요? 껴요. 그러면 모든 항에 문자가 껴버리기 때문에 식이 깔끔할까요? 아니면 니네가 정리를 하고 나서도 이럴까요? 습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식이 굉장히 더러워질 거니까. 모르면 저렇게라도 해야 돼.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내가 설명해주는 방법이 기억이라도 안 나면은 저렇게라도 풀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저렇게 풀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까요? 아니면 겁나 많이 걸릴까요? 겁나 많이 걸릴 거고 그럼 진짜 이 문제 하나에 20분 쓰는 거는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니네가 시험 문제 50분이거든. 시험지는 50분 안에 다 풀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시험지는 총 21문제를 인화여고 기준으로. 인화여고가 21문제니까 21문제를 50분 안에 다 풀어야 돼. 그걸 OMR까지 다 마킹을 한 상태에서.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다르지. 고등학교는 다 단답형이 있기 때문에 단답형까지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되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20분을 쓰고 있다? 그럼 니네 멘탈 어떻게 되겠냐? 펑! 와르르 멘션 되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는 것도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때 점수가 애들이 많이 떨어져요. 이런 테크닉들 모르면 거기 한 문제 붙잡으면서 그거 하나 풀겠다고 그거 하나 낑낑대겠다고 다른 문제 아는 걸 다 놓치거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진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중해야 돼. 그래서 알겠지? 잘 봐. 저희 3월 24일에 모의고사 문제요. 응, 알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근데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버려야 된다고. 어차피 그거 중학교 거 보는 거라서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1학년 거는 그냥 48점 다 맞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라고. 1학년 거는 48점만 받으면 돼요. 어떻게 10점 못 넘길 것 같아. 그게 그거야. 2점, 3점 다 맞추는 거야. 2점, 3점 다 맞췄을 때 나오게 되는 점수가 48점인데 그것만 다 맞춰도 돼요. 왜냐 2점, 3점짜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쉬울 거예요. 개념 물어보니까. 그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어려운 것들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추려서 내가 시험 대비 때 해줄 테니까. 알았지? 괜찮은 것들을 해줄 테니까. 4점짜리들은 그래도 건들 수 있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앞에 보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테크닉을 줄게. 그래서 이 문제는 요 문자를 다 가지고 전개하는 게 짜증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식변형을 좀 해볼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같이 적으면서 오셨으면 하는 건 여기서는 이제 주어진 식이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주어진 식을 뭐 해주는 게 지금은 가장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되냐면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을 변형을 하는데 이 식을 변형하는 이유가 문자가 각 항에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전개하는 게 짜증나서 그런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자가 모두에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전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지금 더 변형을 하겠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싫어서 변형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형의 방향도 그러면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변형의 방향은 문자가 많아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문자가 적어지는 게 좋아요? 어떻게든 문자를 줄이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변형의 방향은 문자 줄이기가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문자를 어떻게든 줄여나갈 건데요. 그럼 그걸 어떻게 줄여나갈 겁니까? 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저게 마침 몇 차 방정식이고 3차 방정식이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2차 아니야 3차야. 3차 방정식이고 저기는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세근의 정답을 얘기해버렸네. 3차 방정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저 알파, 베타, 감마가 다 3차 방정식이 뭐래 문제에서? 근이야 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냥 3차 방정식이 근이야. 대놓고 저렇게 밑밥 깔고 가잖아. 그럼 뭐야? 쟤 근계관이라도 쓸 수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여기는 문자 줄이기를 할 거고 그 문자 줄이기의 기준은 얘가 바로 실근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가 최종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려고 했을 때 그나마 뭐야? 얘네들을 근의 측면에서만 봐봐라. 얘네들을 근의 측면에서만 봐봐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세 개의 근 중에서 얘는 몇 개의 근들을 각각 다 골라서 세 개야? 그냥 여기 각 칸만 봐봐. 여기서는 2개죠. 그러니까 2근만 골라서 걔네들을 다 뭐 해준 거야 이거는? 더한 거야. 그럼 식변형을 할 때도 당연히 세 근 사이의 관계로 얘기한다 했을 때도 그럼 여기서는 세 근의 합만 쓰면 될까? 아니면 2근의 곱의 합을 이용하면 될까? 아니면 얘는 세 근의 곱을 이용하면 될까? 곱? 이거요? 더하기. 그러니까 이거 쓸 거야? 이거 쓸 거야? 아니면은 이거 쓸 거야? 투표 좀 해봐. 1번, 2번, 3번. 손 들면 돼. 투표권 없으면 없어. 기권 없어. 알겠죠? 무조건 하나 하세요. 자, 1번. 1번을 쓰자. 2번을 쓰자. 야, 소신 있게 덤벼. 소신 있게. 자신의 소신을 가지세요. 여기 2번? 3개 다는 안 되고요. 하나만 고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여기 2번이 그래도 일단은 표가 좀 많네. 3번. 야, 여기서 그나마 얘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건 1, 2, 3번 중에서 몇 번이야? 2번이 그나마 제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쓰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알겠냐?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려고 근계관 이용하는 거고 이거 같이 연결하시면 훨씬 많이 도움됩니다. 그래서 결론 재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근계관을 이용할 거고 쟤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나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 근의 합이므로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세 근의 합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세 근의 합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세 근의 합이 방금 배웠죠.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이기 때문에 그치? 마이너스 3차분의 2차죠. 너의 상수야. 그쵸? 여기까지는요. 외워야 돼. 헷갈릴 거야. 맞아. 헷갈릴 거야. 회원님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운동 많이 될 거야. 그쵸? 이게 뭔 소리예요? 그 요즘 유행하는 밈이라던데? 그게 뭔데요? 몰라. 어떤 유행이에요? 몰라. 요즘 릴스로 많이 뜨던데? 유행하는 거 맞아요? 미안해. 아젠가 봐.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차분의 2차잖아.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3차분의 2차 얼마야? 뭐냐? 마이너스 3차분의 2차 하면은 계수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3차의 계수 1분의 2차의 계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맞났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요? 아니면 그냥 2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2가 된다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걸 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게 마지막입니다. 고라! 얘만 남길 거예요. 누구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갈 겁니다. 누구만 넘어가면 될까요? 감마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감마만 넘어가면 돼. 그래서 나는 2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베타 플러스 감마도 그러면 얘네 둘만 넘길 거니까 누구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알파만 넘어가면 되니까 2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알파 플러스 감마 이게 결국은 감마 플러스 알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감마 플러스 알파였던 알파 플러스 감마도 그러면은 만들어줄 수가 있겠는데, 그럼 얘네들을 남길 거니까 베타만 넘어가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됨?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베타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뭐야? E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E 마이너스 감마, 얘를 E 마이너스 알파, 얘를 E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게 약간 1-1의 1번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x 대신에 2가 들어가 있는 저식에 우리는 곱 이거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요거 전개하는 건 아까 내가 대표형 1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됐잖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대로 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가져야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문자가 3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근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자가 3개가 주어져서 이렇게 식이 그지같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지같이 줄 때는 오히려 세근의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숫자랑 문자 사이의 관계로 만들어주게 된다면 그나마 식이 조금 간단해질 수는 있겠다. 이 생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 1-2번은요. 일부러 PPT를 만들어 온 건데 이거 PPT 만든 이유가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고 의외로 대치를 중심으로 상위권 애들은 이거를 무조건 알고 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식을 많이 전개를 해요. 실제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치동 스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대치동 스킬이니까 같이 알고 넘어가시면 도움 많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만 좀 잘 정리해놓고 답은 니들이 완성하세요. 이 정도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거요? 이거? 감마 플러스 알파. 알파 플러스 감마. 얘네들. 뭐가 집에 가도 돼요. 너네 이미 차 불렀는데. 이미 차 불렀는데. 저희 만약 차안 타고 싶으면 또 가려고. 그니까요. 니네 맨날 안 불렀다고 뭐라 해가지고 이번에 미리 불렀어. 그래서 그죠. 걸어가려 했는데 가급해서. 오늘 용감허거 먹었어요. 뭐 먹었다고? 용감허거 1인 용허거. 뭔지 모르. 거기 좀 맛있잖아. 진짜? 진짜? 무슨 노래? 거미소스 용지소스.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했다요. 다 됐나요? 여기까지? 아니 조금 남았어. 아니 답은 안 냈어 일부러. 답은 안 냈어. 답은 나중에 니들이 내봐. 알겠죠? 여기까지 했냐? 답은 안 냈어. 답은 안 냈어요. 딱 여기까지만 식을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자, 정리 다 했으면은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아마 개념 새로 나온 게 하나 있을 건데 걔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사로 내가 설명할 개념은 없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설명할 개념은 아까 1교시 때 내가 되게 길게 뭔가 쓰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쵸? 여기까지는요. 여기 칠판을 되게 보기 드물게 꽉 채웠죠. 그렇죠? 그때 그 꽉 채웠던 거를 이해하시면 여기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금방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착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고 문제는 저렇게 젖다고로 열받게 나와요.
사람 되게 열받게 나오는 게 저 트렌드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아마 오늘 얘까지 할 것 같아요. 얘까지 하든가 아니면 시간 좀 더 남아서 쟤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다. 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오늘. 이게 4점짜리 풀 때 기본 단서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고난도 문제 풀 때 핵심 단서가 3번인데 저거를 오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이거나 보세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 천천히 나가니까 확실하게 딸려있는 문제들은 집에 가서 연습 좀 해봐.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려워서. 알겠죠? 아까 시작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 여기는 절대 쉬운 파트가 아니라고. 이거는 처음 들으면 다 뭐야? 브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파트예요. 여기는 다. 여기는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극복하라고 일부러 천천히 하고 그리고 내가 푸는 시간 그래서 안 주고 있죠. 일부러 안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부러 안 주고 있으니까 대신 집에 가셔서 빡세게 연습 좀 하세요. 시간 많이 써도 돼. 한 문제에 막 15분, 20분 써도 되니까 지금은 써. 오히려 그렇게 한번 써가지고 정답 맞추는 게 더 도움 될 거예요. 지금은. 알겠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좀 하세요. 지금 아마 방학 마지막이라서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마지막 방학을 즐겨야 되잖아요. 니네 심지어 OT도 가셔야 되니까 이제. OT. 어디 갔어요? 오늘 갔다. 오늘이었어 니네? 네. 그럼 이나여고 애들은 뭐 어차피 OT 갔다 왔으니까 이제 공부하면 되겠네. 이제 OT 봤으니까 갔다 왔으니까 공부하면 되겠다. 너네 언제 가? 모르겠어요. 아니 니네 학교 일정인데 네가 모르면 어떡해. 야 너네 언제 가냐 학교? 몰라요. 야 이낭 니네 언제 가냐? 이번 주 월요일이면 다음 주 아 다음 주 월요일? 너는 광성? 다음 수요일이요. 오? 쟤네 가네? 난 쟤네 안 갈 줄 알았는데. 아니 쟤네 광성 애들 지금 그거잖아. 광성고 화장실 공사하잖아요. 여자애들 받겠다고. 방송국 그거는 중학교가 그러니까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붙어있잖아요 건물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건물이 붙어있어요. 고등학교도 그럼 공학돼요? 나중에 공학 된다는데? 니네 한 3학년 됐을 때 공학 된다는데? 중학교 아니에요? 중학교는 이미 됐고요 올해부터. 아 진짜? 중학교는 올해부터 하고 광성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추진하고는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광성고도 내 생각에 공학 될 것 같아. 광성고 공학 될 것 같은 게 얘 광성고 뒤로 거기 생겨. 푸르지오인가 뭐 하나 생겨. 아파트 하나 생겨. 이편한 세상인가. 그 이편한 세상인가 그거 아니 이편한 세상이었던 것 같아. 이편한 세상 그거 애들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기 공학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요즘 그거잖아. 요즘 이 동네 다 공학 전환하잖아 지금. 지금 공학 전환하잖아 지금. 야 시대가 바뀌었어. 요즘 공학 전환하는 게 트렌드래요. 자 여기 보세요. 와 트렌드가 왜 이렇게 늦게? 야 근데 12년 공학 다녀보면은 재미없어요. 아니 공학 재미 때문이 아니라 원래 광성고 편입 생각했는데 남녀공학 고3 때 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치 의미 없지. 의미 없지. 고3 때 되면 의미 없죠. 고2 때는 고2 때 돼도 의미가 없어요. 니네 1학년 때 해야 돼 하려면. 1학년 때 해야 돼. 그나마 내신 영향 안 받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내신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아마 진도 차이라든가 2학년 가면 선택 과목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골랐던 선택 과목이 그 학교 전학 갔을 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네 로드맵 다시 짜야 돼.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 원래 그래서 고등학교는 한 번 가면은 끝까지 안 바꿉니다 대부분. 야 그리고 공학 가면 되게 재미없어요. 내가 이것만 얘기해 줄게. 아니 공학에 막 환상이 있고 재미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야 내가 이거 12년 다녀봤거든요. 저도 여고가 더 편해요. 야 나도 이거 초중고 싹 다 공학이거든요. 진짜 재미없고요. 공학이 재밌는 순간 있어요. 공학을 딱히 원하지 않아요. 아니야 딱 하나 재밌는 순간 있어요. 너네 대학 가면 볼 일이 있어. 대학 가면은 많이 볼 거야. 뭘 봐요? 걔네들을? 아 이게 깨졌을 때가 개꿀잼이에요. 얘네 없는데? 아니야. 무조건 누군가는 매장을 당해요. 그 보는 게 재밌어요. 매장 당하는 걸 보는 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그 매장을 시키겠다고 온갖 이상한 소문 다 만들거든. 그 소문을 듣는 게 재밌어. 나는 어차피 필터를 꼭 끼고 어차피 나는 양옆이랑 다 친하니까 필터를 끼고 듣는데 필터를 안 끼고 그거를 또 조잘조잘 떠드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제일 재밌습니다. 그런 거 할 때가 제일 재밌어. 그런 거 말고는 공학은 재밌는 게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오히려 공학 가면은 여고가 재밌죠. 요중이 재밌고.
남중 남고도 재밌다던데? 왜냐면 내 동생들은 다 남중 남고 나왔거든요? 내 동생은 남고 나왔거든?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 형은 남고의 매력을 몰라. 이러더라고. 그래, 난 모르지. 난 공학 나왔는데. 난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하고 말았는데, 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이거 하나 보세요. 야, 이거 아까 했던 거 하나만 떠올려봐. 자, 봐봐. 한 줄로 딱 설명하고 끝낼게. 세근이 하나 알파, 베타, 감마야. 이 세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의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 주어지면은 우리는 당연히 1차식들의 곱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겠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네들의 알파랑 여기 있는 베타랑 여기 있는 감마는 어차피 각각의 상수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수들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여기 요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문자값이 알파, 베타, 감마였으므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기 뒤에 붙어있는 상수들을 다 뭐하라 그랬냐면 빼라고 했었던 거. 이것만 기억하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 얘가 뭐의 개수가 붙는다는 것까지만 기억해주면 돼요. 여기에 뭐의 개수가 붙는다? 그치? 여기에 최고차의 개수가 붙으면 돼. 그럼 끝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로 만들어보자. 색은 뭐뭐뭐가 근이야. 지금 보니까 숫자 뭐뭐뭐가 근이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치? 1, 마삼이 근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근 좋네. 그냥 x 빼기 하고는 0 이렇게 그냥 쓰면 된다고. 이게 답인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그 근들을 각각 다 집어넣어서 빼라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냐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요렇게 해서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고 최고차의 개수 여기 맨 앞에다 갖다 써주면 되는데 그게 얼마라니까? 끝. 저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식 세우는 방법만 알면 돼. 이것만 써놓고 넘어갑시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써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곱게 줄 거냐라고 하면은 저렇게 곱게 안 준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저렇게 곱게 주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니까 여기만 빨리 딱 쓰시고 뒷페이지 넘어가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넘어갑시다. 대표형 2번 문제까지만 볼게요. 됐죠? 대표형 2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정리하시고 뒤로 넘어가면 되는데 아까 했던 설명 방법이랑 똑같아. 개념은 어렵지가 않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개념 전혀 어렵지가 않아. 문제는 이거 봐봐. 일단 식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그쵸?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두 번째 이유는 얘는 왜 진짜 마음에 안 들까? 얘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 왜? 니네가 생각했을 때 왜? 그냥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이라고 하지 말고 왜 얘는 진짜 마음에 안 들까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근 자체를 뭐로 줘버렸다라는 게 문제냐면 문자로 줘버렸다라는 게 문제인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을 문자로 줘버린 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문제인데 차라리 저 근을 찾을 수 있게라도 줬었으면 참 좋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숫자 때려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혹시 그럴 줄 알고 찾아봤거든? 없었어요. 알파, 베타, 감마를 내가 찾으려고 조리제법을 내가 10까지 써봤는데 뭐 내가 중간에 놓친 게 있겠지. 그래서 내가 중간에 놓친 게 있었겠지만 해봐도 내가 암산에 때려봐도 일단 내가 한 거 내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큰 숫자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어떤 분수였을 거예요. 얘네들이 되는 게. 근은 무조건 가지긴 할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근을 가지긴 하니까 무조건 분수였을 텐데 우리가 그 짓거리를 하려냐고. 난 그걸 안 할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못하는 이유가 있지. 걔네들은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왜? 우리의 시험 시간은 몇 분밖에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50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만약에 이거 시험지 딱 줘놓고 대학처럼 야 3시간 써. 그러면 하겠지. 대학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시험지 한 다섯 문제 줘놓고 3시간 동안 풀라고. 그런 경우 있거든 실제로. 그 교수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주구장창 계산하시면 돼요. 시간 막 써가면서 하면 돼. 근데 너네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얘도 그럼 되게 빨리 푸는 방법을 아는 게 필요해.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봐야 되고 그 초점 포커스는 무조건 어디에 맞춘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되냐면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잘 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포커스는 아까 맨 처음에 배웠던 바로 뭐냐면 이것만 정리해놓고 갑시다. 그래서 얘네들의 포커스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마찬가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를 일일이 찾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러면은 걔네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문제를 읽어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잘 봐봐 이제부터. 나중에 빨리 풀고 정리할 시간 조금 드릴게요. 이거 정리하고 집에 가셔서 밑에 있는 1, 2, 3번 다 똑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 될 겁니다. 되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잘 봐. 빨리 갈게. 3차 방정식 젖다구로 생겨먹은 거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끊어. 근데 여기에서 앞에 있는 거는 어차피 나중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때만 사용할 거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어차피 원하지는 않아요. 왜? 그건 뒤를 읽어보면 바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제들을 읽어봤더니 나는 지금부터 뭘 찾으라 그랬냐면 3차 방정식을 찾는데 그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로 바뀐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뭔지 모르니까 얘는 A, 얘를 B, 얘를 C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세 근을 A, B, C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 자체가 새로 바뀌게 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이 이렇게 새로 바뀌었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그 3차 방정식을 찾으라는 게 우리 진짜 문제였던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를 찾는 거다 보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앞에 게 필요가 없겠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드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거 가지고 3차 방정식 만드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까 보여줬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그럼 3차 방정식 만들 거면 어차피 근 줬으니까 1차식 3개의 곱으로 우리가 갖다 써서 얘가 는 빵이다. 여기까지 얘기해주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래요? 3차의 개수 얼마라 그랬으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차 앞에 붙어있는 게 뭐가 있겠니? 아니면 없겠니? 없어. 그러니까 여기 그냥 X, 여기 X, 여기 X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린 이미 알거든요. 근. 여기 뒤에다가 붙이는데 그래서 여기 A, 여기 B, 여기 C 붙이긴 붙이는데 얘네들을 다 더해줘야 된다는 것도 알아? 아니면 빼줘야 된다는 것도 알아? 이것까지는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걸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빼줘서 보는 조 3차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3차 방정식을 찾으려면 A, B, C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찾을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야? 그게 없다는 게 문제인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걸 찾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답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선생님 기만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당연히 틀렸다 할 것이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얘를 뭐 해주기는 해야 되냐면 전개라는 거는 하기는 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전개할 거고 내가 맨 처음에 그래서 전개식 알려줬었지. 혹시 기억나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갖다 쓰이는 거야. 아까 썼던 그 공식이 그대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아까 썼던 그 공식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그래서 3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눈치를 채고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상수 3개 뭐야? 더하기. 합이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A, B, C인데 마이너스가 다 같이 붙었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얘는 상수 몇 개씩 잡아준 거에 대한 2개씩 잡은 거에 대한 곱의 합이지. 그러니까 얘네들 곱하면 AB, 얘네들을 곱하면 BC,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곱하면 AC죠. CA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았는데 이미 얘는 마이너스가 사라졌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잡아줘도 문제없음. 이렇게 된 거고. 그럼 마지막 거는 그냥 상수 3개 이렇게 잡아준 것들을 뭐 해준 게 정답이므로 곱한 게 끝이지. 그러니까 곱하면 ABC야 마이너스 ABC야. 그래서 이거지.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게 0이다야. 근데 여기서 문제는 A, B, C는 내 맘대로 잡은 애들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걸 다시 우리 원상복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로 다시 돌려야 돼? 돌리지 말아야 돼? 그걸 다시 원상복구해야 돼. 그럼 이거 더하라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정도는 암산하자. 더하면 여기 2차항 계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치. 플러스 3이 붙을 거야. 근데 뭐뭐뭐 더한 거에 플러스 3이 되겠어? 알파 베타 엄마 저 문자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알파, 베타, 감마 다 더한 거에 플러스 3이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이 정도는 암산이 돼. 그래서 여기 x제곱까지는 보고 뿌듯. 여기까지 뿌듯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왜? 지금부터 2개씩 잡아서 다 뭐 해줘야 되냐면 곱해야 되거든. 니네는 곱하는 게 제일 싫은 거야. 왜냐면 곱셈 공식을 써야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서 곱해주는 게 그 다음이 되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일단은 써드리면 이거야.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그 다음에 나는 알파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 얘네들을 싹 다 2개씩 잡아서 곱해준 거에 x 붙인 게 얘예요.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일일이 전개한 다음에 식정리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마지막. 저게 제일 최악이거든요. 얘는 A가 이거죠. B가 이거고 C가 이거죠. 얘네에서 그냥 싹 다 곱해서 전개한 게 상수예요. 그래서 난 착하니까. 나는 착하니까. 얘네들을 내가 전개해놨거든요. 그 전개한 결과를 써드릴게요. 직접 한 다음에 식정리까지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얘네들이고, 그럼 이거를 싹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좀 가지고 올게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하면은요, 얘가 이거 나와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나는 그래서 여기 있는 2배 에, 여기 있는 2배 에, 그래서 여기 있는 2배 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 거기에 더하기 3. 이게 이거예요. 가운데 거 정리하면 저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마지막 것도 정리한 거 그냥 끌고 올게요. 그래서 마지막 거 정리하게 되면은요, 이거 나와요. 그래서 얘 마지막 거 정리하면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마지막 더하기 1이에요. 이게 저 상수 자리 1차 자리예요. 이거 나와요. 저거 정리하면. 벌써부터 짜증나고 머리가 터져야 돼요. 열받아야 돼. 이건 진짜 열받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밖에 없고요. 얘를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내가 그거를 찾아와서 설명을 해줬겠지만 없어요. 이게 제일 쉬워요. 그나마 이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답을 완성하게 되면 그나마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인해서 얘는 세근의 합을 만들 수 있지. 그럼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3차분의 2차였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얘는 두근의 곱의 합이었기 때문에 3차분의 1차다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차분의 2차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똑같이 3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세근의 곱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차분의 상수 얘가 1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똑같아요. 계속 숫자가 돌림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들어가게 되는 요 숫자들 이 주황색의 숫자들이 세근의 합 두근의 곱들의 합,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얘네들이 앞에 있는 저 3차 방정식에서 그거를 만족하기 때문에 3차 방정식에서 답을 도출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는 저게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냅두기는 한 거야. 그리고 막판에 이거를 갖다 써놓고 그 다음에 계수 정리하면 최종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냐? 적게 나올 것 같냐? 몇 개?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간혹 나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오면 다 틀리거든. 그래서 요것만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개수 정리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밑에 2-3번까지에 해당하는 문제들 거기까지 좀 잘 풀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가 별로 안 되기는 하는데 그 숙제 하나하나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숙제 하나하나가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시간을 좀 많이 쓰면서 연습을 좀 하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더 빡센 것들 할 거니까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그래서 절대 결석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결석하지 마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봅시다. 고생했습니다.